자, 얼라인부터 설명을 할 텐데, 얼라인은 정렬 명령어입니다. 이거 2D 정렬도 되고 3D 정렬도 돼요. 일단 먼저 2D 정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렉탱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일치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모서리가 일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일치가 되고 이 점과 이 점의 방향이 일치가 되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사각형이 여기에 이렇게 오길 원해요. 그러면 이 점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여기 모서리랑,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방향이 되겠죠. 자, 얼라인. 얼라인, 이동할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퍼스트 소스 포인트, 첫 번째 기준점, 퍼스트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목적지, 세컨드 소스 포인트, 세컨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근데 서드 포인트를 물어봐요. 원래 얼라인은 3D에 해당하는 명령어입니다. 2D에 해당하는 명령어는 아닙니다. 근데 2D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서드 포인트를 안 넣으면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CAD가 물어봅니다. 스케일 오브젝트 베이스 온 얼라인먼트 포인트. 즉 얼라인먼트 포인트가 서로 달라요. 크기가. 그러니까 얘를 스케일에서 맞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기본값은 아니오거든요. 그냥 엔터 치면 아니요. 만약에 내가 스케일까지 맞추겠다 그러면 Y 누르고 yes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no. 가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자 할 때 쓰는 게 얼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사각형이 여기 이렇게 중간점끼리 이렇게 딱 마주쳐서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포인트가 중간점,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도 중간점. 자,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서드 포인트도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입니다. 소스, 세컨, 그리고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소스, 데스티네이션, 세컨, 데스티네이션, 엔터. 자, 마주 떨어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엔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익스트루드는 말 그대로 돌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면을 선택하고 해당 단면을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돌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3D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솔리드 모델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솔리드 모델링인데 익스트루드에는 두 가지 돌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돌출 높이를 지정하면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경로를 지정하면 그 경로를 따라서 돌출 높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경로 돌출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단순 돌출부터 할 건데, 돌출을 하려면, 익스트루드를 하려면 단면을 만들어야 돼요. 면을,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만들어야 돼요. 이 기준면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되면 안 됩니다. 열린 도형.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계곡선, 패곡선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계곡선이란 얘기는 뭐냐면 10개자 써가지고 열린 도형. 패곡선은 닫힐 패자를 써서 닫힌 도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이나 렉텐 같은 건 어때요? 완전히 닫혀있는 도형이죠. 얘네들은 폐곡선입니다. 그런데 아크는 어떤가요? 열려있죠. 네, 계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폐곡선으로 그려야 온전한 솔리드가 됩니다. 그러면 계곡선은 안 되나요? 돼요. 계곡선으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다만 서페이스가 돼요. 솔리드가 아니라 서페이스가 됩니다. 제가 서페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서페이스의 특징, 그 면이 뭐로 나온다고요? 네, 그물눈 모양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메쉬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익스트루드 했는데 면이 메쉬로 나와요.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물눈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꼬인 도형은 아예 돌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매듭 지어진 도형들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아예 돌출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먼저 라인을 그리는데, 자, 열린 거 맞습니까? 네. 열린 도형이죠? 네, 요건 계곡선. 그 다음 라인을 그렸는데, 자, 여기 꼬인 도형 맞습니까? 네, 이렇게 꼬인 도형. 자, 그 다음 이 상태, 이 라인인 상태에서는 익스트루드가 안 돼요. 아니, 되는데 서페이스입니다. 자, 확인.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러면 돌출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요. 각자 선택이 되네요. 그 다음에 돌출 높이가 나오는데 면이 어떻게 나와요? 메쉬로 나옵니다. 그물눈으로 나와요. 자, 다시 언두. 익스트루드 쭉 선택했습니다. 자, 얘 뭐로 어떻게 올라와요? 메쉬예요. 그러면 메쉬가 아닌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을 다 조인해야 합니다. 우리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죠? 네, 조인 명령어로 조인하거나 아니면 pEdit에 조인이라는 기능을 쓰셔야 돼요. 자, 봅시다. 얘는 조인 명령을 쓸 거고, 얘는 pEdit에 조인을 쓸 겁니다. 조인, 소스, 그 다음에 타겟. 그러면 이렇게 p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pEdit, 폴리라인을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 선택한 게 폴리라인인가요? 라인인가요? 라인. 그러니까 캐드가 물어봅니다.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예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조인, 이 명령어가 뚝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조인, 나머지 대상체들을 선택, 그리고 엔터.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뜨냐면 오픈이라는 메시지가 떠요. 즉, 얘가 닫힌 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pEdit 선택했더니 얘 뭐가 떠요? 클로즈, 열린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클로즈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얘기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닫아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이라는 메시지, 열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 닫힌 도형이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 조인 대신에 pEdit의 조인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조인 명령어를 쓰게 되면 스플라인으로 모델링 되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곡선이 조금만 복잡하면 스플라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D가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pEdit에 바로 조인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조인이 편해요. 조인 커맨드가 편합니다. 조인 명령 쓰면 편한데 간혹 곡선이 많을 경우 스플라인으로 모델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3D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pEdit로 들어와서 조인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자, 메시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전히 메시예요. 왜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자, 언두, pEdit 눌러봤더니 클로즈가 떠요. 클로즈 누르니까 닫혔나요? 네, 익스트루드, 자, 면이 어때요? 깔끔하죠? 올라와요. 면이 올라오는데 해당 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메시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면으로 떨어집니다. 얘가 솔리드 도형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엔터 안 돼요. 커맨드 라인 자체가 아예 안 돼요. One object remove from selection set. removed 제거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제거되었습니다. 왜요? 셀프 인터섹팅. 셀프 인터섹팅. 자기 스스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꼬인 도형은 아예 솔리드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일일이 다 확대를 해서 필렛 명령으로 다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원을 돌출시켰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익스트루드 원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요. 원의 경우, 그 다음에 사각형의 경우, 라인의 경우는 이런 모양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원을 이렇게 하나 복제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복제를 했고요. 다시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총 4개가 되는 거죠. 전체 8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복제해 보실까요? 그 다음 얘네들 전부 다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한 번에 다 선택하고 돌출할 거예요. 자, 아까 꼬인 도형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분명히 여기 꼬여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돼요. 왜 될까요? 왜냐면 이건 교차하고 있는 거지 꼬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 이렇게 하나가 폐쇄된 도형이 완전히 폐쇄된 도형들끼리 교차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꼬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꼬여 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당히 돌출. 그러면 이렇게 돌출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게 유니온, 서브트랙트, 인터섹트입니다. 유니온,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결합이란 뜻입니다. 도형 두 개를 결합시킬 때 쓰는 게 유니온입니다.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혹시 집합을 배우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집합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개의 집합에 서로 합치거나 혹은 교차하거나 혹은 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배우셨나요? 요즘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어떤 단어를 썼냐면 합집합이라는 단어를 썼고 교집합이라는 단어를 썼고 차집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집합, 여기가 B집합. 그 A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 B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혈액형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쉬울 거예요. 가장 혈액형으로 보면 그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근데 A형의 형질과 B형의 형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AB형이라고 하죠, 흔히들. 그러면 A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형과 B형을 합쳐보면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죠. 교집합이라고 하면 두 개가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AB형만 남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뺄 겁니다. A에서 B도형, 그러니까 B집합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B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B형은 빠질 거예요. AB형도 어떻게 되나요? 빠져야 돼요. 순수하게 A형만 남아야 됩니다. 이게 차집합인 거예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A 합집합 B 그러면 A형과 B형을 다 포함한 사람들. 그러니까 A형도 되고 B형도 되고 AB형도 되고 만약에 교집합이라고 했어요. A 교집합 B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 즉 A도 빠지고 B도 빠지고 뭐만 남게 돼요? AB만 되는 거죠. 자, A 차집합 B입니다. 즉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요. 그러면 B의 형질을 가진 사람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형도 빠지고 AB형도 빠져야 돼요. 왜요? AB형도 A 형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B 형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집합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영어로 바꾸면 유니온입니다.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인터섹트입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서브트랙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하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결과가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두 개 다 더해보면 되니까. 자,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어떻습니까? 결과가 같아요. 교차되는 부분만 남으면 돼요. 그런데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하고 결과는 어떤가요? 달라져요. 왜요? 다시 한번 볼까요? A 차집합 B입니다. 즉, 두 개의 그룹에서 B의 형질을 다 뺀 거예요. 이게 A 빼기 B입니다. 근데 B 빼기 A, B 차집합 A면 두 개의 그룹에서 B를 냅두고 A 형질을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 올라갈 때 수능 시험에 반드시 하나씩 나왔었어요. 달라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꼭 나왔었습니다. 근데 유니온이나 인터섹트는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인터섹트는 같이 선택합니다. 자, 볼까요? 유니온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A와 B를 두 개 같이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합쳐진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인터섹트 두 개 동시에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서브트랙트 그러면 제일 먼저 A 집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B 집합을 선택하고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트랙트 A 집합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자, 두 개의 도형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달라졌죠? 네. 서브트랙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니온과 인터섹트는 A, B를 동시에 같이 선택하고 엔터. 근데 서브트랙트는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슬라이스입니다. SLIC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옵션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옵니다. 이 많은 옵션들을 다 쓰느냐?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명령을 다 쓸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것 3포인트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3포인트란 얘기는 3점입니다. 해당 면이 되는 3점을 찍은 다음 남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3포인트, 즉 해당 면이 되는 얘를 이 육면체를 잘라야 할
면 3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남길 부분을 클릭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이렇게 싹 지울 거예요. 그럼 남길 쪽은 이쪽인 거죠? 자,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 다음에 남길 부분. 간단하죠? 십 10분 쉬었다 할까요? 다음 주에 아마 내일이면 진도는 끝날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시험 보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다. 오락이 그렇게 재밌나 봐요. 에너지가 약간 요즘에는 옛날에는 약간 꾸미는 거는 돈을 쓰게 만들었으면은 네. 요즘에는 약간 에너지를 이제 시간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그 시간을 사는 거죠. 예전에 네. 평양도 3D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한번더요? 네, 네. 그때가 아마 그 교차해가지고 막 네. 만들었던 건가요? 네. 아, 아마 이게 같이 연동이 돼 있고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때 한참 찾았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아. 궁금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바로 그 상당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거 하는 요령이. 그때 막 그 마루모 모양을 쫙 올라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췄었는데. 그때 해결 못했었죠? 네, 그냥 슬라이드 하시면 돼요.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거.
다 들어오셨나요?